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9월 16일 메이저리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연승 중이고 국내 야구 아마 한 개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아빠를 추천했었는데 두산 서울에 비 온다고 해서 저 취소시키고 롯데 프렌의 SSG 승을 추천드렸거든요.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것 같아요. 경기하고 있고 두산승 아무도 가신 분 없으실 겁니다. 아마 빨리 제가 철회를 해가지고 롯데 프렌의 SSG 승은 웬만하면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메이저리그 15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싱턴과 애틀란타 경기입니다. 워싱턴은 어빈 나오고 애틀란타는 아마도 불펜데일 겁니다. 어빈은 올 시즌에 그냥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46.2이닝 동안 44실점이에요. 개선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하드 비율 너무 높고 구속도 평균 이하에 그냥 살짝 평균을 웃도는 저 회전력으로 계속해서 승부를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맞고 그러다가 포볼도 한 번씩 좀 많이 내주고 배럴 비율 너무 불량하고 기대를 할 수 없는 100점 만점에 1점짜리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기대를 할 수 없는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지표가 최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타선이 만만한 타선이 아니기 때문에 실점을 웬만큼 많이 하지 싶고 또 이 경기가 오늘 더블헤더 경기예요. 1차전은 애틀란타가 불펜데일 거고 2차전은 고어와 세일 양 팀의 에이스 선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2차전은 솔직히 세일이 있는 애틀란타가 많이 유리하고 워싱턴이 1차전은 잡으려고 할 것 같은데 어빈 자체가 실점률이 너무 높아서 워싱턴을 선뜻 손이 가지 않습니다. 이 경기는 아무래도 애틀란타 불펜도 믿을 수 없고 어빈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애틀란타도 만약에 첫 선발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크게 좋은 투수를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2차전 잡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오버 쪽으로 추천드리고 디트로이트와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는 마이즈 나오고 클리블랜드는 칸틸로 나와요. 클리블랜드 지금 10경기에 40득점에 실점이 15점밖에 안 돼요. 엄청나죠? 거의 축구팀 실점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팀이 좀 초반에 중반에 좀 달렸으면 좋은데 지금 계속해서 10경기 중에 9승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가을 야구 사정권과는 한 3게임 정도 차이가 나요. 한 2-3게임 남았는데 그 3게임 따라서 잡는 건 정말 힘듭니다. 거의 전승해야지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현실적으로 힘들겠죠. 이 경기 선발로 비교해보면 최근 페이스는 칸틸로가 엄청납니다. 4경기에서 24.2이닝 동안 3점밖에 안 줬어요. 이 경기 선발은 칸틸로가 좀 앞서긴 하는데 저는 이 경기 디트로이트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마이즈도 최근에 괜찮고 클리블랜드가 4연승 하는 과정에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디트로이트가 연패도 끊었고 디트로이트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츠버그와 컵스 피츠버그는 스킨스 나오고 컵스는 호튼 나와요. 스킨스는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거의 영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2경기 동안 무실점이고 5경기로 확대해봐도 31이닝 동안 3점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방어율 0점대 좋죠. 그런데 호튼도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53.1이닝 동안 5자책점입니다. 쟤도 0점대입니다. 방어율로 따지면은 스킨스보다 더 좋아요. 그죠? 이게 진정한 시험대가 될 건데 팀 전력은 피츠버그보다 컵스가 더 위에입니다. 컵스는 이제 가을 야구를 확정을 지은 상태고 피츠버그야 스킨스가 한 5-6이닝 정도 던지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요. 크게 무리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선발은 스킨스가 좀 더 앞서긴 한데 스킨스가 내려가고 나서 컵스가 더 역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호튼이 최근 너무 잘 던지고 있고 아마도 스킨스를 좀 의식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무너질 확률은 호튼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고, 스킨스는 평소에 던져줄 것 같고요. 헤드 이 경기는 피츠버그, 스킨스가 있는 피츠버그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의 얼리와 애슬레틱스의 스프링스. 얼리 제 직전에 애슬레틱스 상대전이었는데 바로 다음에 또 리턴 매치를 붙게 됐습니다. 9월 10일날 애슬레틱스 상대로 5이닝 동안 안타 5개 맞았고 삼진 11개 잡았습니다. 엄청나죠, 수치가. 마이너에서 저렇게 잡기 힘들어요. 1이닝당 2개씩 잡고 있어요. 2개 넘게. 2.2개죠. 이번 경기는 어떨까요? 아마도 직전 경기만큼 많이 못 잡을 거예요, 삼진을. 근데 어떻게 던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애슬레틱 타선이 조금 그래도 퀄리티가 있는 타선인데, 같은 신인 투수한테 2번 연속으로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프링스도 직전 보스턴 전에서 5이닝 동안 홈런 2개 맞고 5실점하고 최면을 후렸거든요. 2경기 연속으로 같은 신인 투수한테, 같은 팀한테 농락당할 그런 투수는 아니라고 보고, 이 경기에는 애슬레틱스 사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츠와 샌디에고. 매츠는 홈스 나오고 샌디에고는 킹 나옵니다. 둘 다 양키스의 불펜 마무리 투수였어요. 킹은 지난해에 샌디로 넘어와가지고 선발로 전환해서 성공을 했고, 홈스는 올 시즌에 넘어와서 거의 성공작이라고 봐야겠죠. 첫해 선발전에서 방어율 3.75면, 그죠? 양 투수 다 비슷해요. 비슷한 유형의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기는 뭐 선발은 큰 차이는 안 납니다. 킹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직전 경기에서 5이닝 동안 홈런 200 맞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기 감각이 좋지는 않다라고 보면 되고, 홈스도 시즌 초반에는 엄청 좋았는데 중반 들어서면서 이제 이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5이닝, 4이닝, 5이닝도 잘 못 던져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2경기 연속으로 4이닝 때 던져주고 있고, 뭐 힘이 남아있는 투수는 킹인데 그래도 경기 감각은 홈스가 더 낫다. 그래서 뭐 크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이 경기는 아무래도 양 팀의 중심 타자들이, 매치는 좌타자고 샌디는 우타자예요. 그래서 선발이 우투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격 상성은 매치 쪽이 좀 더 좋고, 매치가 긴 연패에서 벗어났죠. 그러면 보통 연승 타는 경우가 많아요, 선발이 비슷하다면. 그러면 매치 승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템파베이와 토론토. 템파베이는 페피엇 나오고 토론토는 베리오스 나와요. 페피엇이 지금 3경기 연속으로 5이닝을 던져주고 있어요. 정말 건실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5이닝, 6이닝을 잘 못 가요. 보통 5이닝 던지고 나면 한 95개, 96개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얘는 체인지업이랑 포싱 거의 투피치 위주로 던지기 때문에 좀 단조로움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커트를 당하면서 이닝 소화가 조금 적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템파는 그리고 3경기 연속으로 1점차 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펜진에 약간 피로함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고, 토론토의 베리오스야 뭐 평균 5이닝 던지면 한 3점 정도 던진 투수고, 토론토가 5연승 중이고, 그죠? 아직 1위 결정률을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기부여는 템파보다는 토론토가 좀 더 있다라고 보면, 선발 차이는 크게 안 나고 팀 전력 차이는 토론토가 좀 더 앞서고 동기부여도 토론토가 좀 더 앞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론토 쪽으로, 토론토 사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러키와 천사. 미러키는 페랄타 나오고 천사는 다나 나와요. 페랄타가 잘 가다가 7경기 만에 직전 경기에서 5실점, 5이닝 텍사스전 안 좋았죠. 그러니까 얘가 이 경기 제가 무너질 거라고 했었는데, 왜냐면은 얘가 5경기 연속으로 무실점이었어요. 5이닝 연속으로 무실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타이밍 무너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시 무너졌고, 천사의 다나도 최근 직전 경기에서 4.2이닝 5자책점이 무너졌어요. 얘 최근 2경기 연속으로 5회가 되게 말썽입니다. 신인 투수들이 보통 5회가 조금씩 말썽인 투수들은 그 체력이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5회만 딱 찾아서 보면은 공이 막 날아다녀요. 빠져가지고.
이번 경기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페랄타는 두 번 연속 무너질 그런 퀄리티의 투수는 아니에요. 모든 포신,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가 모두 최상급입니다. 회전수도 좋고 하드 비율은 상위 5%고, 두 번 연속 무너질 투수는 아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미러키 사이드로 보는 게 맞습니다. 미러키스 추천드리고, 미네소타와 양키스, 미네소타는 매튜스 나오고 양키스는 슐리틀러 나옵니다. 둘 다 비슷한 유형이에요. 구속 슐리가 약간 더 빠르고 회전수도 슐리틀러가 좀 더 빠릅니다. 그죠? 그 대신 슐리틀러는 오프 스피드물이 없어요. 좀 더 단조롭단 말이고, 뭐 비슷비슷한데 방어율이 차이 나는 이유는 매튜스가 좀 장타를 많이 맞는 편이에요. 그죠? 근데 포볼 허용률은 슐리틀러가 좀 더 높아요. 이 경기 선발로 비교해보면 슐리틀러가 살짝 앞서는 것 같은데, 이게 배당 이 정도로 나뉠 만큼 선발 차이가 날 만큼 선발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살짝 슐리틀러가 좀 더 우세하다고 보는데, 이 경기는 양키스 가는 것보다는 미네소타 역배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매튜스도 기복이 있어서 그렇지 잘 던질 때는 무실점으로 잘 던집니다. 이 경기는 미네소타 역배 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캔자스와 시애틀, 캔자스는 와카 나오고 시애틀은 길버트 나와요. 시애틀이 9연승 중이에요. 강력한 선반질이랑 확실한 센터라인으로 얘들은 홈런 군단이고 9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는 엄청나게 점수 많이 냈고요. 캔자스도 연패 달리다가 직전 경기에서 10점 두 자릿수 득점하면서 연패에서 벗어났고, 이 경기 선발 비슷해요. 비슷한데 유형은 다릅니다. 와카는 체인지업 왕급으로 상대를 엄청나게 압박하는 스타일이고, 길버트는 빠른 구속으로 상대를 압박을 합니다. 와카는 근데 한 가지 흠이 길게 던지지는 못해. 보통 한 5, 6인이고, 길버트도 마찬가지고, 삼진율은 길버트가 더 높고. 그래서 이 경기 시애틀이 9연승 중인데, 이 경기 아마도 캔자스의 와카가 쾌투를 하지 싶어요. 시애틀 타자들은 대부분 홈런 스윙이라서 체인지업이 좋은 투수들한테는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인지업이 와카가 메이저리그에서 제일 좋아요. 천상 오브 천상이에요. 천천이라서 있죠. 체인지업 25%, 천천. 그래서 시애틀이 홈런을 쳐도 뭐 1점짜리를 갖고요. 이 경기는 캔자스 프렌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삭스와 볼티모어, 스미스 나오고 크레머 나와요. 선발 자체는 거의 비슷하고, 스미스가 엄청나게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7연속 5이닝. 이 투수도 그냥 구속 빠르고 웬만큼 포심이랑 체인지업으로 이제 하이 패스트볼 던지면서 완급 조절하면서 타자들 타이밍 뺏는 헛스윙 이끌어내는 그런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투수도 단조롭기 때문에 이렇게 7경기 연속으로 5이닝 던진 게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이 경기 아마도 좀 터질 가능성이 좀 많지 않나 싶어요. 좀 단조로워요. 볼티 타선이 투수 상대로 웬만큼 치기 때문에 볼티 타선 좀 칠 거다. 그리고 볼티의 크레머 잘 가다가 최근 2경기에서 3이닝씩 2번 던졌습니다. 다만 첫 번째 3이닝은 점수를 줬지만 직전 등판은 3이닝 동안 무실점이었어요. 그래서 괜찮다. 분위기는. 이 경기는 크레머가 웬만큼 던져준다면 볼티모어가 역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티모어 역배 쪽 추천드리고, 자 이제 11번째 경기 세인트루이스와 신시내티. 세인트루이스는 맥그림이 나오고 신시내티는 에보트 나와요. 뭐 세인트루이스야 6강이 힘들고, 신시내티는 아직까지 2경기인가 차이 날 거예요. 매치랑. 2경기 3경기 포기하진 않은 상태고, 선발 비교해보면 올 시즌 시종일관 괜찮게 던져주고 있는 에보트가 좀 더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맥그리비는 그냥 구속이나 이런 것도 다 평균 이하해요. 구속도 평균 이하고, 그냥 6개 구종 골고루 던지고, 그죠? 그리고 패스트볼 살짝 좋고, 이 정도고, 공략 못할 그런 투수는 아닙니다. 에버튼은 직전 경기에서 8이닝 동안 1자책점 엄청 잘 던졌죠. 그런데 그 전의 경기는 4.2이닝 동안 5자책점. 양 투수가 직전 경기는 웬만큼 던졌는데 직전 경기 그 전의 경기들은 조금 털렸어요. 맥그리비는 4이닝 6자책, 에버튼은 4.2이닝 5자책. 그죠?
양 투수 다 뭐 포볼 허용률 상당히 잘 맞고 있고, 다만 에봇이 좀 더 좋은 투수긴 한데 쟤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땅볼 비율이 되게 낮아요. 하위 8%. 그래서 큰 거를 맞을 확률이 조금 높다. 그래도 맞아도 뭐 출루 자체를 그렇게 많이 시키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1점 홈런 아니면 2점 홈런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는 동기부여 측면, 그리고 선발 측면, 그리고 불펜 측면으로 비교해 봤을 때 신시내티가 좀 더 좋은 경기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이랑 텍사스, 휴스턴은 블루바우 나오고 텍사스는 켈리 나와요. 켈리야 뭐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꾸준하게 던져주는 투수라고 보시면 되고, 직전 경기 그 5연속 퀄리 스타트 후에 5.2이닝 3자책점 퀄스 실패했어요. 그죠? 그래서 9월 6일날 휴스턴 상대로 7이닝 1자책점 잘 막았고, 거의 또 한 11일, 12일 만에 다시 휴스턴 상대하는 켈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블루바우는 뭐 계속해서 불펜으로 나왔어요. 선발 무너지면 뒤에 붙어가지고 롱릴리프 쪽으로 최고 길게 던진 게 한 5이닝 정도 됐었고, 이번 경기도 만약에 잘 끌고 가면 5이닝까지 던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첫 선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긴장은 할 거고, 아무래도 실점 허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가진 건 괜찮아요. 구속도 95마일 평균 이상이고, 체인지업도 의외로 최상급이고, 회전수도 평균 이상이에요. 뭐 자기 공만 뿌려준다면 그렇게 난타당할 스타일은 아닌데, 문제는 뭐 얼마나 긴장을 하느냐 그겁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 경기는 텍사스의 켈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텍사스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와 마이애미, 콜로라도는 프리랜드, 마이애미는 페레즈. 예, 프리랜드는 뭐 그냥 산실력이에요. 보시면 방어율 5점대 4점대로 내려왔죠. 하드입 비율 되게 높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구어스 필드는 맞으면 겁나 세게 날아가요. 얘는 대부분 맞춰자는 두고 하고 있고, 91.6마일 평균, 회전수 2410으로 평균 한 상위 한 20%, 25%에는 두치고, 포볼 많이 제어하고 있다. 포볼 많이 주고 장타 맞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프리랜드는 구어스 필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저런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페레즈 최근 3경기 되게 안 좋죠. 10.1이닝 동안 15실점 했어요. 저 투수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회전수가 제일 빠른 투수입니다. 2682에요. 구속도 97.8마일 되게 빠르고, 이 선수는 뭐 근데 변화구 공부를 좀 안 해요. 저렇게 공 빠르고 회전수 높은 투수들의 약점이 저겁니다. 너무 그 변화구를 연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구위가 워낙 좋기 때문에 포심 잘 꽂히는 날에는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페레즈가 4경기 연속으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간다면 마이애미 가고 싶고, 다만 그 구속 구위 빠른 투수들이 구어스 필드에 살짝 약한 면이 있어요. 왜냐면 다른 구랑에서 넘어가지 않을 그런 구위에 막혀서 펜스 앞에서 잡히는 타구들이 구어스 필드에서는 조금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보기에 조금 걸려요. 애리조나와 샌프란시스코, 애리조나는 에두아르도 로드리게스 나오고, 샌프는 아마 불펜 될 겁니다. 샌프는 지금 3연패인데 저 첫 번째 패할 때 저 경기를 잡았었으면 6강 갔을 거예요. 근데 그 경기에서 다저스한테 졌죠. 그때 이제 꺾인 겁니다. 제가 계속 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3연패 당했고, 이번 경기도 조금 힘들지 않아 싶습니다. 지금 좀 맥 빠진 그런 느낌? 다 왔다고 다 좋아하고 있었는데 확 꺾여가지고 이제 힘 빠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힘 빠진 콜라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로드리게스가 3경기 연속으로 지금 잘 던지고 있는데 콜스인데, 얘가 4경기 연속 잘 던질까 의심도 되기도 합니다. 조금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도 샌프란시스코가 투수공을 좀 못 쳐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로드리게스가 한 번 정도는 더 잘 던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애리조나 승 쪽으로 보도록 하고, 다저스와 필라델피아, 다저스는 오탄이 나오고 필라델피아는 산체스 나와요. 어제 필라델피아가 이겼죠. 다저스가 필라델피아한테는 조금 강할 가능성이 좀 높은데, 왜냐하면 다저스의 불펜들, 좌완 불펜들이 다저스 되게 많습니다. 다른 팀에 비해서. 그래서 필라델피아 강타자들이 다 좌타자라 가서
조금 후반 가면 더 유리한 면이 있는데 좌투수 불펜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어제도 불펜이 다 터졌죠. 불놀이 했죠. 뭐 가을 야구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 좌투수들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슈아버나 하퍼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선발도 비교해보면 오타니가 뭐 길게 던져봐야 5이닝이고 산체스가 오타니보다 훨씬 좋은 투수예요. 올 시즌 한정으로 보면 산체스 지금 3경기 연속으로 QS고 7이닝 6이닝 던졌고 3실점밖에 안 했어요. 22이닝 동안. 그리고 땅볼도 좋고 체인지업 천상계고 싱커 최단계고 그죠? 싱커 체인지업 슬라이더 이 3피치예요. 근데 셋 다 괜찮아서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 뭐 선발 비교해보면 오타니가 뭐 구속은 나오지만 그렇게 유리한 건 아니고 타격도 타격 상승 자체가 필라델피아가 좀 더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뭐 불펜 비교해보면 지금 다저스 불펜이 다 망가진 상태라서 이 경기 필라가 역배지만 저는 필라가 좀 더 좋아 보여요.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프렌 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축구 어제 제가 유럽 축구 한 폴 틀렸죠. 진짜 아쉬웠죠. 56.9배짜리 이건가? 오늘도 제가 유럽 축구 넣어놨습니다. 뭐 설명은 따로 안 하고 그냥 표에 있는 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괜찮은 결과 있을 거예요. 어제 크레문의 프레데 무 봤었고 에스파뇰 승의 햄무 봤었고 코보를 승 봤는데 92분인가 극장골을 먹혀가지고 못 떴어요. 승 못하고 아쉽죠. 오늘은 아마 되지 싶습니다. 오늘은 딱 심플하게 갔죠. 될 것 같고. 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추천수 20개 되면 한 폴 공개할 건데 추천 좀 눌러주세요.